미멕시코 국경 장벽은 700마일에 걸쳐 세워졌으며 불법 이민과 밀매를 막기 위해 건설되었습니다. 그 크기와 첨단 기술에도 불구하고 밀매업자들은 강철을 자르거나 터널을 파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우회할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국경을 보호하려는 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위압적인 미멕시코 국경 장벽, 강도와 기술. 미멕시코 국경은 놀라운 1930마일에 달하며 태평양에서 시작해 텍사스의 남쪽 끝까지 이어집니다. 이 중 약 696마일은 벽으로 보호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울타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29피트 이상 높이 솟은 거대한 강철 장벽으로 강철 기둥 사이의 강역은 단사 인치에 불과합니다. 그 사이를 비집고 지나갈 수 있을까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각 강철 기둥의 직경은 6인치로 이 장벽은 매우 견고하며 뚫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구조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계약자들은 하단 부분을 콘크리트와 강철로 보강했습니다. 그리고 그 강철은 검은색으로 칠해져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벽이 매우 뜨거워져 손을 대려는 사람을 태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교통량이 많은 지역인 샌디에이고 등에서는 이중 울타리가 설치되었습니다. 미 국경 순찰대는 모션 센서 카메라, 드론, 그리고 공중에서 국경을 24시간 모니터링하는 에어로사이트를 사용하여 첨단 기술을 이용해 감시합니다. 지면 또한 모니터링되며 큰 물체가 지나가면 알람이 울립니다. 밤에는 남부 아리조나 지역에만 2,000개 이상의 경기장 스타일의 조명이 설치되어 많은 구간이 밝게 비춰집니다. 그 조명의 힘을 상상해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년 밀매업자들이 장벽을 넘는 방법을 배웠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앞서 나가지 말고 먼저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기 아기 독수리에서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국경 장벽의 기원. 믿기 어렵겠지만 남부 국경을 따라 장벽을 세우는 아이디어는 최근의 것이 아닙니다. 이 아이디어는 1990년대 빌 클린턴 대통령 하에 행정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처음으로 울타리가 설치되었습니다. 이는 불법 이민을 해결하고 국경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클린턴 행정부의 전략의 일환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국경 장벽은 지난 30년 동안 점차 확장되었고 각 행정부는 자신의 정책과 우선순위에 따라 이 구조물을 추가했습니다. 2008년에서 2016년 사이 캘리포니아 멕시코 국경의 특정 지역에는 장벽이 건설되었습니다. 이 장벽들은 불법 국경 횡단이 많았던 취약한 지점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 다음 2017년에서 2021년까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해서 추가로 458마일의 울타리가 건설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국경보안 구상에는 대규모 물리적 장벽 확장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이는 그의 선거 캠페인 중 주요 약속 중 하나였습니다. 장벽의 목적은 항상 동일했습니다. 멕시코 및 다른 국가들로부터의 불법 이민을 막고 마약 밀매, 인간 밀매 및 다른 불법 활동을 해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국경 장벽이 단일 연속적인 구조물이 아니라 다양한 장애물들의 조합이라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울타리, 벽, 그리고 불법 활동을 감지하고 모니터링하는 센서, 카메라 및 감시 장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건설 단계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뉴멕시코와 아리조나처럼 감시가 어려운 외진 지역에서 장벽을 확장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초기에는 248마일을 추가할 계획이었으나 2020년 선거에서 패배한 후 프로젝트는 중단되었습니다. 2021년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그의 행정부는 물리적 장벽에서 벗어나
기술 기반의 보안 방법과 국경에 대한 인력을 늘리는 방향으로 전환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중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하면서 그는 장벽 완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그는 국경 장벽 건설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이에 대한 반대와 논란에도 불구하고 장벽을 완성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밀매업자들이 장벽을 우회하는 방법. 이제 정말 흥미로운 부분이 나옵니다. 첨단 기술, 강화된 강철, 심지어 홍수 조명까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밀매업자들은 장벽을 우회할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2019년에서 2022년까지 멕시코 밀매갱단은 장벽을 3,272번이나 자른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이는 국경 보안을 위해 물리적 장벽만을 의존하는 것에 한계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어떻게 이를 해냈을까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밀매업자들은 종종 각도 그라인더와 철거톱 같은 저렴하고 쉽게 구할 수 있는 전동 공구를 사용해 벽을 자릅니다. 밀매팀은 강철 기둥을 20분 이내에 뚫을 수 있습니다. 이 빠른 작업은 사람이나 물품이 통과할 수 있을 만큼 큰 구멍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것은 일회성 사건이 아닙니다. 한번 구멍이 생기면 밀매업자들은 종종 그 자리를 다시 찾아가며 당국이 수리하기 전까지 수리된 부분을 피해서 계속 통과합니다. 이 고양이와 쥐의 게임은 계속되며 밀매업자들은 장벽의 약점을 찾아내는 새로운 방법을 끊임없이 모색합니다. 자신들의 작업이 발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밀매팀은 대개 어두운 밤에 작업을 합니다. 그들은 도구에서 나오는 불꽃을 가리기 위해 담요를 사용하고 자르는 소리를 줄이기 위해 노력합니다. 국경 순찰대의 도착을 경계하는 보초들이 있어 필요할 경우 빠르게 도망칠 시간을 확보합니다. 이 방법을 통해 밀매업자들은 국경 장벽이 존재해도 꾸준히 물품과 이민자들을 밀반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벽을 자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민자들과 밀매업자들은 장벽을 넘는 방법도 찾아냈습니다. 스크랩 목재나 금속 철근으로 만든 사다리를 사용하여 벽을 넘고 때로는 로프나 다른 등반 기술에 도움을 받습니다. 이 장벽은 3층 건물만큼 높을 수 있으며 부상의 위험이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이러한 위험한 횡단을 시도합니다. 이는 미국에 도달하기 위해 큰 위험을 감수하려는 이들의 결단력과 창의성을 보여줍니다. 터널, 충격적인 발견. 벽을 자르고 장벽을 넘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던 것일까요? 일부 밀매업자들은 자신의 작업을 지하로 옮겨 미멕시코 국경 아래의 복잡한 터널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2017년과 2019년 사이에만 미국 당국은 40개의 밀매 터널을 발견했으며 그중 일부는 매우 정교하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잘 만들어졌습니다. 이 터널들은 단순한 구멍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밀매 그룹들의 창의성과 결단력을 나타내는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인프라 프로젝트입니다. 가장 충격적인 발견은 2020년에 있었으며 당시 미국 당국은 지금까지 발견된 가장 긴 밀매 터널을 밝혔습니다. 이 터널은 멕시코 티후안에서부터 캘리포니아까지 8마일에 걸쳐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터널은 단순한 통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완전한 기능을 갖춘 지하 운송 시스템이었습니다. 터널에는 밀매업자들이 대량의 마약, 무기, 심지어 사람들을 국경을 넘어 쉽게 운반할 수 있도록 돕는 철도 카트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었습니다. 이 혁신적인 시스템은 그들이 국경의 강력한 감시를 우회할 수 있게 도와주었고 당국이 그들의 불법 활동을 감지하고 차단하는 것을 훨씬 더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철도 시스템 외에도
이 터널은 공기 순환을 유지하는 정교한 환기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밀매업자들이 질식할 위험이나 열의 축적 없이 긴 시간 동안 터널 내에서 작업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 터널에서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바로 입구에 있는 엘리베이터로, 이는 사람이나 물건을 터널 안팎으로 효율적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 밀매 작업에 필요한 시간과 신체적인 노력을 크게 줄였습니다. 이런 정교한 터널의 발견은 밀매업자들이 어떻게 감지를 피하려고 애쓰는지, 그리고 국경 보안 시스템이 아무리 발전하더라도 창의적이고 자원을 잘 활용하는 범죄자들이 항상 그것을 우회할 방법을 찾을 것임을 보여줍니다. 이 터널들은 종종 매우 신중하고 정밀하게 파지며 처음에는 전혀 평범해 보이는 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일부는 수영대나 창고, 버려진 건물의 벽과 전기 패널 뒤에 숨어 있습니다. 이러한 은폐 기법의 사용은 그들의 건설에 얼마나 많은 계획과 사전 고려가 있었는지를 강조합니다. 밀매업자들은 보통 몇 달 또는 몇 년 동안 이 터널을 계획하고 건설하며 감지를 피하기 위해 다양한 건설 도구와 방법을 사용합니다. 한번 건설되면 이 터널은 불법 물품이나 사람들을 이동시키기 위한 거의 완벽한 지하 경로를 제공합니다. 한번 터널이 미국 당국에 의해 발견되면 그들은 법적으로 터널의 미국 쪽 입구를 콘크리트로 봉쇄하여 그 사용을 막아야 합니다. 하지만 터널의 멕시코 쪽은 멕시코의 책임이므로 미국 당국이 밀매 작업을 막으려는데 큰 도전 과제가 됩니다. 미국 당국은 자국 국경에서 일어나는 일을 통제할 수 있지만 멕시코 쪽에 대한 권한은 제한적이어서 이 지하 경로를 완전히 차단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터널이 발견되면 그것을 파괴하거나 봉쇄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밀매업자들은 언제든지 다시 건설하거나 새로운 터널을 파기 때문에 국경 단속과 범죄 네트워크 간의 싸움은 계속해서 고양이와 쥐의 게임이 됩니다. 이 터널들의 존재는 물리적인 국경 장벽의 효과성에 큰 결함이 있음을 드러냅니다. 벽과 울타리는 사람과 물품의 이동을 늦출 수는 있지만 터널은 밀매업자들에게 이 물리적 장벽을 완전히 우회할 수 있는 효과적이고 은밀한 방법을 제공합니다. 밀매업자들이 이 터널을 파고 숨기고 유지하는 데 소비하는 자원은 그들이 감지되지 않으려는 집념과 끈기를 보여줍니다. 그들은 항상 당국의 감시 방법에 적응하며 지하 작업에서 항상 한 발 앞서 나갑니다. 이 터널들이 여전히 존재하는 한 미멕시코 국경을 보호하는 싸움은 복잡하고 계속 변화하는 도전 과제가 될 것입니다. 장벽의 약점과 미래. 그렇다면 이 벽은 실제로 효과가 있을까요? 그 답은 단순한 예 또는 아니오보다 더 복잡합니다. 물리적 장벽이 특정 지점에서 불법 횡단을 줄이는데 분명히 기여했지만 벽만으로는 완전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은 명확합니다. 첨단 기술, 강화된 강철, 수천 마일의 울타리에도 불구하고 장벽의 효과성에는 여전히 중요한 격차가 존재합니다. 벽은 국경 보안 전략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지만 완벽하거나 실패 없는 해결책은 아닙니다. 이 벽은 특히 고급 감시 기술과 적절한 인력이 결합될 때 국경 보안에서 유용한 도구로 사용됩니다. 카메라, 센서 및 공중 감시 드론은 국경을 따라 움직임을 감지하는 데 사용되어 법 집행기관이 불법 횡단에 더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벽이 잘 유지되고 면밀히 감시되는 곳에서는 상당한 수의 불법 횡단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벽에는 중요한 약점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장벽에 있는 강역, 건설 미비, 자연 장애물인 강과 산, 심지어는 확장에 대한 정치적 저항으로 인한 것,
은 밀매업자와 이민자들이 넘는 중요한 지점이 되었습니다. 벽이 연속적이지 않은 곳에서는 밀매업자들과 이민자들이 이 약점을 이용할 방법을 찾습니다. 기술이 발전하고 국경 보안 방법이 개선됨에 따라 장벽을 우회하려는 전술도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밀매업자들은 항상 혁신을 거듭하며 장비, 드론, 터널 등의 도구를 사용하여 감지를 피하고 국경을 뚫습니다. 게다가 장벽 자체는 손상에 강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환경적인 조건, 파괴, 인간의 개입으로 인해 일부 구간이 취약해졌습니다. 수리와 보강 작업이 자주 이루어지지만 지속적인 유지보수의 필요성은 벽을 유지하는 데 드는 전체 비용을 증가시킵니다. 또한 벽이 미비하거나 손상된 곳에서의 보안 유지는 여전히 큰 도전 과제입니다. 2023년에 등장한 국경 보안에 대한 혁신적인 접근법은 텍사스가 자국의 국경을 따라 떠 있는 해상 장벽을 건설하려는 계획이었습니다. 이 장벽의 아이디어는 물을 자연적인 억제력으로 사용하여 이민자들이 합법적인 출입 지점에서만 국경을 넘도록 유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떠 있는 장벽은 리오그란데 강을 따라 일부 구간을 커버하며 이민자들이 물길을 건너는 것을 방지하고 그들이 합법적으로 처리될 수 있는 지역으로 이끌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이 장벽이 사람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계획은 큰 법적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연방 판사는 환경적 우려와 법적 복잡성을 이유로 떠 있는 해상 장벽을 철거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벽의 효과성에 대한 논의에 또 다른 복잡한 층을 추가했습니다. 벽의 비판자들은 그것이 비효율적이고 비용이 많이 드는 해결책으로 이민의 근본적인 원인인 가난, 폭력, 정치적 불안정을 해결하지 못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벽의 지지자들은 그것이 불법 이민에 대한 필요한 억제책이자 국가 안보를 위한 중요한 도구라고 주장합니다. 앞으로 벽의 미래는 불확실합니다. 정치적 리더십이 변화하고 여론이 진화함에 따라 벽을 확장, 보강 또는 해체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부는 기술, 인력 및 국제 협력을 결합한 더 포괄적인 접근 방식이 국경 보안을 해결하는 데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다른 이들은 물리적 장벽이 국가의 국경을 불법 활동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주장합니다. 결국 벽은 훨씬 더 큰 퍼즐의 한 조각일 뿐이며 그 미래는 정책 이반자, 법 집행기관 및 대중이 그것을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과 이점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벽을 둘러싼 도전과 혁신은 급격하게 변화하는 기술과 진화하는 이민 패턴 속에서 국경을 보호하는 복잡성을 보여줍니다. 미멕시코 국경의 벽은 완벽한 해결책은 아니지만 많은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그것은 거대하고 비싼 프로젝트로 예상 가격은 150억 달러에 달하며 여전히 매년 수백만 달러가 유지 비용으로 들고 있습니다. 그 결점에도 불구하고 이 장벽은 불법 이민과 밀매를 통제하기 위한 더 큰 보안 시스템의 일부로 기능합니다. 그러나 벽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기술이 발전하고 밀매업자들이 적응함에 따라 벽이 과연 그들을 막을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시간만이 알 것입니다.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고 다음번에 또 만나요.